그러니까 엉덩이가 되게 풍만하고 좀 귀여워 보입니다. 되게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방망이 깎던 루인 있잖아요. 딱 반음 정도 굉장히 기분 좋게 튠업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차 기분 좋게 탈 수 있어요. 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 더파크TV 정우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아마도 느낌, 세련, 감성, 기분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르노가 XM3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 만한 아주 강력한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2013년 유럽에서 첫 출시한 이후에 이 B세그먼트 SUV죠. 컴팩트 SUV 시장에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었던 강력한 모델입니다. 르노 캡처입니다. 자, 이 르노 캡처의 똘망똘망한 눈망울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이 컴팩트 SUV라는 장르에서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헤드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윗부분 보면 이 검정색으로 터치가 되어 있는데 약간 마스카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귀엽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옆에 보면 가로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르노에서는 아기 천사의 날개 같다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되게 귀엽고 성스러운 표현이죠. 르노의 이 디귿자 패밀리 룩이 어떻게 보면 되게 권위적이고 좀 경직돼 보일 수 있는 느낌을 주는데, 이 두 가지 디테일이 그 사이에서 되게 일상적이면서도 쾌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르노 캡처의 성격하고도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디테일이죠. 자, 이 르노 캡처의 얼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는 헤드램프에서 로장주 마크까지 이어지는 이 가운데 이 라인입니다. 보통 컴팩트 SUV, 그러니까 도시명 SUV에서 오프로드 느낌을 주고 싶어 할 때 많이 쓰는 디테일인데요. 르노 캡처의 디테일은 과하지가 않아요. 과하지 않다는 게 이 캡처의 아주 두드러지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타고 쭉 오면 로장주 마크를 만나게 돼요. 이 로장주 마크가 의미하는 건 이 차가 르노 삼성이 아니라 르노라는 뜻이고,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수입차라는 뜻입니다. 혹시 수입차라서 AS나 사후 관리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르노 삼성의 AS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산차의 AS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입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디테일은 이 보닛입니다. 제가 이 보닛의 그은 선들이 자동차의 성격을 드러내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르노 캡처가 다른 브랜드처럼 이렇게 되게 날카롭게 꼬집은 선이거나 아니면 음영이 짙게 지는 선이었다면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르노의 선은 선이라기보다 완만한 면 두 개를 창조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룩에 스카프를 하나 매서 멋을 준다거나 아니면 되게 아끼는 모자를 쓰고 외출하는 그런 포인트 같은 느낌? 그런 일상적인 느낌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약간의 멋을 내고 있어요. 얼굴에서 강조하고 싶은 느낌들이 그런 면에서 과하지 않게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요즘 브랜드들이 이 투톤 컬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느낌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르노 캡처의 투톤은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은 지붕만 다른 색깔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르노 캡처는 캐빈 부분과 그 아랫부분을 완벽하게 구분을 해서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투톤으로 구분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컬러가 들어가 있고 이 윗부분은 검정색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완연한 쿠페형 컴팩트 SUV이기 때문에 앞유리가 누워있는 각도, 그리고 이렇게 지붕이 깎여있는 각도와 그 투톤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테일램프 보시면 아까 헤드램프에서 말씀드렸던 디자인 디테일들이 살짝 이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 디귿자 패밀리 룩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 윗부분은 헤드램프에서는 마스카라처럼 검정색으로 처리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빨간색으로 통일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사실 이 르노 캡처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여기에요. 이 선이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데일라이트 오프닝이라고 하죠. 이 부분과 이 차체를 구분하는 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도톰하게 처리를 해서 좀 귀여워 보입니다. 되게. 그러니까 엉덩이가 되게 풍만하고
그 위에 이 승객석이 보이는 그런 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랄까, 사실 이런 디자인의 레퍼런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포르쉐일 텐데,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차종은 아니지만 약간 좀 귀여운 너무 귀여운 볼륨이 여기서 느껴져요. 어떻게 그 운전하실 때 아마 이 사이드 미러에서 보시면 이 볼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만 아는 즐거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좋은 거 좋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기분이 좋고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르노 캡처의 백미는 인테리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살짝 흥분한 상태예요. 스티어링 휠을 딱 잡았을 때 느낌 되게 좋습니다. 제가 XM3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휠을 감싸고 있는 이 가죽의 질감, 그 다음에 이 도톰함의 정도가 아주 절묘하게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어서요.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방망이 깎던 노인 있잖아요. 장인 그 빨래 방망이를 깎는 노인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과서에 딱 그런 느낌입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데 내 손에 딱 맞는 그런 도구를 손에 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차를 딱 타면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거 XM3에서도 역시 적용됐던 거고, 이 캡처에서는 에디션 파리 최고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건데요. 휴대전화에 익숙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로형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익숙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르노 삼성의 이 최근 인터페이스가 세로형을 아주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면을 셋으로 나눠서 위에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밑에는 뭐 음원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는 주행 감각, 주행 모드죠. 그러니까 멀티 센스를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구성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터치하는 느낌이 썩 나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 피아노 버튼형 8개 한 옥타브가 있는 이 버튼도 익숙해지면 아마 굉장히 편하실 테고요. 이 공조장치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공조장치를 아마 제일 많이 만지실 텐데요. 만지셨을 때 이렇게 오돌도돌한 이 감각이 이 급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벤틀리 같은 데서 좀 많이 쓰는데, 역시나 당연히 이거를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이 디테일이 꽤나 꼼꼼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인테리어에 고루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색내고 싶어서 넣은 디테일이 아닌 겁니다.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넣은 디테일인 거고, 같은 맥락에서 이 인테리어를 이루고 있는 재질들을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가죽, 나무, 폼, 이게 하나하나가 다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가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죽이 이 앞에도 썼고, 그 다음에 이 시트에도 가죽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빨간색 스티치, 그 다음에 이 퀼팅하고 어울려서 사실 가죽이 자동차 시트에서 멋들어지게 보이게 하는 그런 디테일들을 다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걸 참 거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실내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에디션 파리 트림의 인테리어를 정말 거부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 콘솔도 가죽이 감싸고 있는데요. 이 플라잉 콘솔이라고 합니다. 전자식 기어 레버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밑에 기계적인 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비우고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공간도 활용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한 게 르노의 감성이고요.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개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차를 대하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차는. 그리고 또 하나, 이 조수석에서 열면 보통은 이게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랍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밑에 되게 깊은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깊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도 이 르노 캡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그렇고 트렁크도 그렇고 지금 이 센터 콘솔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주마 가편이랄까요? 다 좋지만 이거 하나만 더 있었으면 더 좋겠다 싶은 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예쁘고 낭만적인 실내에 지붕까지 조금 더 개방감을 줬다면 금상첨화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수납 공간은 좀 작아요. 500ml 생수통 같은 거 딱 하나 들어가면 다른 거는 넣으실 수 없을 거예요. 뭐 하지만
이 공간이 좁다고 해서 이 차의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대신 상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아쉽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르노 캡처 이 에디션 8 에디션의 오디오 시스템은 보스입니다. 제가 이 보스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한 3대 연속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귀를 가진 분이 아니면 두루두루 만족시키는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저는 만족했어요. 뒷좌석 공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XM3보다도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쿠페형이라 A필러가 누워있는 각도 그리고 C필러에서 떨어지는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키가 되게 크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무릎 공간 자체는 되게 넓고, 여기서 이 르노의 킥이죠, 뒷좌석을 전후로 16cm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실내에서는 1cm가 5mm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곤 하는데요, 뒤에서 16cm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사람이 탈 때는 캐빈을 넓히고 짐을 많이 실을 때는 트렁크를 넓히는 식으로 이 차를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도로에 올라왔습니다. 주행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침 제가 조금 전에 이 멀티센스를 만졌어요. 마이센스,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요, 쭉 뻗은 길이니까 한번 달려보고 싶었거든요. 역시 XM3에서 느꼈던 거랑 비슷하게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1.3L 터보 엔진인데 이 엔진 그리고 이 변속기의 조합이 역시 이 컴팩트 B세그먼트 SUV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성능을 상회하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쫀쫀하고 좀 달리고 싶은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근데 소리 들리시죠? 이 엔진의 배기음도 굉장히 좋고, 달리다가 이 패들 시프트로 다운 시프트를 했을 때 이 차가 지금 3단까지 내려가는데요, 이 차가 따라와 주는구나 그런 믿음을 충분히 줍니다. 근데 제가 이 주행 감각에서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럴 때예요. 사실 자동차가 내 마음에 맞춰서 움직여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주면 이 차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을 따라와 준다. 그런데 이 르노 캡처가 그럴 줄 몰랐는데 충분히 따라와 줍니다. 그게 되게 기특하고 재미있네요. 게다가 또 하나의 장점은 이 고속 안정성입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차가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고속에서 불안하면 그건 뭐 거의 쓸모없는 성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차는 자기가 달릴 수 있을 만큼 그 속도에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인테리어에서 느꼈던 세심한 배려가 주행 성능에서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달릴 때 느낌은 어떠냐? 보통 왜 제일 궁금하신 건 아마 그걸 거예요.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부드러운가? 이 차의 주행 감성은 프랑스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랑스 차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유럽차 특유의 쫀쫀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딱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감성이 있는데, 이 차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어요. 보통 이제 미국 차에서 느껴지는 푹신함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착자감일 수도 있고 승차감일 수도 있겠으나 유럽 차는 그런 푹신함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있죠. 독일 차 특히 그렇고요. 근데 이 르노는 프랑스 차가 그 사이에서 잡고 있는 균형에 굉장히 충실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게 바꿔 말하면 기본기가 튼실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차가 하체를 다루는 기술, 이 르노 그룹이 하체를 다루는 기술이 이 캡처 이 세그먼트에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쭉 뻗은 포장도로를 달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지만 너무 푹신하지도 않게 그 사이에서 민첩함을 잃지 않을 정도에서 균형을 잡고 있어요. 이거를 수치로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요, 비교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XM3보다는 조금 더 일상주행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차 기분 좋게 탈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젊은 차예요. 어떤 연령대에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이 차의 타겟 마켓을 정의하고 싶진 않고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격이 젊습니다. 그래서 쾌활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굉장히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하지만 가볍진 않습니다. 분명한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급의 차들이 있잖아요. 이때 뭐 현대 코나, 뭐 기아 셀토스, 쌍용 티볼리 여러 가지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인데, 그리고 그 아래급의 차들하고도 아마 경쟁을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이 르노 캡처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굉장히 선명할 겁니다. 너무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이 취향에 꽂힌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떤 차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시승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서울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들어요. 그런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주행 안전장치가 굉장히 폭넓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눌러보시면 차선 유지 보조장치가 있는데, 차선 이탈 보조장치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을 유지해주는 게 아니라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안쪽으로, 차선 안쪽으로 힘을 가해주는 식으로 운전을 좀 도와줍니다. 이 르노 캡처 시승하신 분들의 주행기 혹은 뭐 감상기들을 좀 보면 울컥거림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XM3 때도 그랬고, 뭔가 이 터보 엔진이랑 7단 DCT의 조합 사이에서 약간 출발 시 울컥거림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시승하면서 XM3 시승할 때도 그랬는데, 좀 그게 뭘까? 어떤 상황에서의 울컥거림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제가 궁금해 한다는 건 제가 그걸 못 느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모든 차에는 그 차들의 성격이 있고, 사실 우리가 운전할 때는 이 손과 발로 그 차랑 대화를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한, 지금 며칠째 시승하는 한, 그런 건 잘 못 느꼈어요. 이 체결되는 감각이 느낌은 납니다. 그러니까 우웅 하고 가다가 다시 변속할 때의 느낌은 분명히 나지만 그게 소리로 느껴지는 감각에 가깝지 뭔가 역학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를 얼마나 몰아세우느냐 혹은 얼마나 부드럽게 운전하느냐는 사실 개인의 선택이고 성향이겠지만, 제가 느낀 한 그런 울컥거림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뭐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캡처 시승기 영상이었나요? 어떤 분이 거기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성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산다면 어떤 차를 사겠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 성향은 캡처입니다. 왜냐면 이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저는 이 차 안에서 느껴지는 거주성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제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손이 닿고 엉덩이에 닿아있고 눈으로 보고 이런 이제 디테일을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느꼈을 때 어떤 만족감을 주느냐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인데, 저는 이 캡처에 훨씬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1.3 터보 엔진을 쓰고 있는 에디션 파리 트림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뭐 풀옵션이라고 해도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 트림의 풀옵션 기준으로 고민해 보셔도 될 겁니다. 저는 캡처. 그리고 XM3는 커요. 이 차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주저없이 XM3. 저는 캡처. 여러 대의 자동차를 반복해서 시승하다 보면 자동차마다 내 마음에 소구하는 지점들이 다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꽂히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거겠죠? 뭐 어떤 차는 익스테리어의 어떤 지점에 꽂혀서 반하기도 하고요. 어떤 차는 인테리어의 어떤 재질이나 감성 때문에 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차는 코너를 빠져나가는 느낌 때문에 반하기도 합니다. 르노 캡처 같은 경우는 되게 사소한 디테일들의 마음을 좀 자주 뺏겼던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어떤 차는 소유하는 순간 일상을 정의해버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하니까요. 근데 이 르노 캡처는 일상을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 않고 크게 좌우하려고 하지도 않고 딱 반음 정도 굉장히 기분 좋게 튠업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딱 그 정도 반음 올라간 그런 기분으로 신나게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여전히 산뜻하게 마무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르노 캡처 다 같이 시승했고요. 저희는 곧 다른 자동차 시승으로 그리고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